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제 처음 보도가 됐고 오늘까지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사건은 어제 아침 8시 15분쯤에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둔기를 휘둘러서 개학날에 등교를 하고 있는 여중생을 공격을 한 건데요. 이 사건 현장에 담겨 있는 CCTV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범행 직전 모습인데요. 여중생이 불안한 듯이 좀 뒤를 힐끔거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로 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해 남고생이 여중생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냥 쫓는 건가 싶었는데 이 순간 뒤에서 이렇게 여중생 확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든 이 둔기로 여중생을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인데요. 여중생은 머리를 감싸고 또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중생을 향해서 둔기를 휘둘렀고요. 도망가는 여중생을 붙잡고 또 따라가면서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고생 공격으로 여중생은 현장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피해 여중생과 가해 남고생은 과거에 같은 중학교를 다닌 선후배 관계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진 게 아침 8시입니다. 등굣길. 자,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저 길을 걸으면서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또 주변 가게 상인들은 막 이제 개시를 하려고 문을 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도 대낮에 저 짓을 한 거예요. 예?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저씨가 운동하셔가지고 발을 들어서 연장되고 있어요. 그 남자 잡아서 발라 누른 거예요. 경찰 올 때까지 붙들고 있었지. 근데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우리가 막 아저씨 왜 그러냐고 저쪽에서 아저씨들 뛰어오고 막 난리를 한 거죠. 조금 늦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 동네잖아.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끔찍한 거지. 머리에서부터 피가 나니까 온몸이 기투성이라 양팔을 처음에 잡았는데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뜨리고 나중에 이제 형사가 와서 이렇게 가방을 벌써 흉기들 꺼내니까는 그때 좀 놀라긴 했죠. 흉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교수님, 진짜 저 남자 그 가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정말 이 가게 사장님이 너무 큰일 하신 거죠. 여학생 살리신 거죠. 지금 목격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여학생이 남자 학생이 공격을 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남학생 뭐 그냥 계속 보시다시피 둔기로 여학생을 공격을 했고 이제 피가 막 철철 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인근에 있는 가게 사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이 학생을 잡고 헤드락을 걸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팔을 이제 발로 밟으셨대요. 아유.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이제 제압하고 있다 경찰이 왔는데 그 제압하는 그 순간에 이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와. 완전히 계획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정말로 맘을 먹고 진짜 위험했던 상황인 거죠. 어쨌든 목격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경찰이 도착을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구나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기자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묻는데도 불구하고 네라고 아무 거침없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범죄를 인정을 한 거고요. 실제 잠깐 나왔지만 그 가방에 다른 종류의 흉기들이 제가 다 일일이 걸어는 않겠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 또 유서도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유서요? 예, 유서의 내용이 삶이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전에도 이 범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 범죄가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왜 이런 거잖아요. 피해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만나주지 않아서. 그래서 여중생이니까 개학일을 맞춰서 학교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를 저질렀고 아시겠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도망할 우려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구속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가방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는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쓰는 거잖아요. 무슨 계획이었는지 그것만으로도 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상이 됩니다. 자,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 가해자가 다니던 학교 상담교사는 이미 이 2달 후에 있을 사달을 예견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 자, 박 변호사님. 예, 약 2달 전입니다. 이 사건 전 6월 27일인데 이 가해 학생의 상담 교사가 경찰에 이것을 신고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가해 학생, 이 남학생이 이 상담을 신청하면서 피해 여학생한테 위해를 가하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상담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사 입장에서는 지나갈 수가 없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 역시 이거 뭐 위험하다. 그래서 이 피해 여학생한테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하고 안전조치를 좀 진행했는데 하지만 당시 피해 여중생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말씨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여학생한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서를 가방에 왜 품고 있었는지가 저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부모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 남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7월 2일에 입원을 했는데 이때가 범행 1달 반 전이었습니다. 이후 약 20일이 지나고 경찰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퇴원을 늦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퇴원을 강하게 원했고요. 보호자도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7월 26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퇴원한 이후에도 전화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이 피해 여중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피해 여중생 부모님이 스토킹으로 신고도 하셨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이미 이 학생이 너무 싫다 그러는데도 이 딸을 너무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찰에 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만 얘기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가해 남학생을 조사하거나 입건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절차만 안내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 가해 남학생도 또 피해 여중생을 신고한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그건 2월인데요. 가해 남학생이 코인 노래방에서 이 여중생이 자기 그 중요 부위를 쳤다면서 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이 늦춰졌다면 계속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저도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피해 여중생이 크게 다쳤지만 또 경찰 입장에서도 입원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퇴원도 만료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신변보호 장치로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상담교사분이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만 가지고 바로 뭐 구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미성년자라서 아마 그 상황에서는 영장을 신청해도 영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게 강제 입원인데 이것도 또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또 경찰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이 좀 어딘가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자, 제가 그래서 박 교수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애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정신질환 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좀 네가 뭘 안다고 막 하면서 욕 메일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얘는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네. 더더욱 저는 가족들의
좀 관심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예견된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상담 교사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던가 남에게 타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을 풀고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경우예요. 근데 지금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전에도 스토킹 신고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진지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더 무겁게 이 아이를 치료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이 아이를 또 보호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본인이 입원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남동을 피우고 도망가겠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의료진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미성년자였고 본인의 안전이나 또 희생이 당할 수 있는 여중생이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도 입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은 뒤를 돌아보고 몇 걸음 걷다 다시 돌아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또 돌아봅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아래 위 검은 옷 입은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더 빨리 걸어보지만 남성은 뛰어왔습니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든 건 둔기, 망치였습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 안산 한 거리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심했지. 그냥 막 얘가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남학생은 이곳에서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고 이곳에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팔을 잡히고도 손이 살아있으니까는 여자애를 계속 저기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지난달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